한 달에 카드값 900만 원 쓰는 남자. 그거 그냥 너 아니 나 죽어 그냥 덜덜 떨리면서 또 몇 번 해야 돼. 나는 누굴 좋아하지? 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대는 선물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안녕하세요. 소녀상경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게스트 소개를 드리자면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커플팰리스에서 남자 13번으로 출연했었던 권영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저희는 일단 이제 친하니까 말을 놓을까요? 아 좋아요. 평소대로 하자. 평소대로. 아니 원래 현중 왔을 때도 말을 편하게 할까 했는데 이제 우리도 방송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이제 그치, 감을 그치. 모르니까 일단은 그치. 애매한 존댓말을 해보자. 뭐 이런 그때. 포지션이어가지고. 맞아. 내가 안 그래도 이제 유튜브를 봤거든. 음. 소녀상경 이제 또 검색해서 그러면서 왜 소녀 186 소녀 이러면서 이제 검색하고 근데 너무 귀여운 거야 소녀상경 이름이. 근데 비하인드가 분명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궁금해서. 여러 분들이 감독님도 그렇고 후보들을 주셨어. 뭐가 있었냐면은 이상적인 상경 씨 이게 있었고 내 이상형은 이상경, 상경이의 상견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단열인 상경 무거운 거 못 들고 막 힘없으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한 게 소녀상경 이 정도면 좀 그래서 풋풋하고 좀 괜찮지 않나. 괜찮은데? 어. 맞아. 거기서 이제 무거운 거 못 들어요랑 막 이런 바퀴로 굴리면 되지 않을까요? 약간 이런 게 있었잖아.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 이제 질문들을 몇 개 생각해놨어.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만약에 커플 팰리스에 다시 간다면 이제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인지. 다시 가야 되나요? 아니 그 힘든 그 여정을 또 저희가 느껴야 되나요? 거기서? 사실 그거 다시 힘든데. 가는 건 너무 힘들긴 한데. 힘들긴 한데 만약 간다면 진짜 재밌다는 느낌. 아니요 저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데. 왜냐면 너무 힘들었잖아 그때. 맞아 힘들었어. 근데 나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오히려 거기가 생각보다 괜찮았어. 근데 나 이런 거 있는 것 같아. 내가 원래 연프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 어떤 그 연프들은 뭔가 꽁냥꽁냥하고 좀 이렇게 막 갈까 말까 막 되게 설레고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커플베이스는 없어 그런 거. 그냥 나 죽어 그냥. 이게 거의 서바이벌이잖아. 그러니까 그치. 선택 안 되면 나 죽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결과만이 있어. 냅다 가서 내 모든 표현을 다 그냥 직설적으로 딱딱 하고 뭔가 조금 그 결이 다른 것 같아. 맞아. 더욱더 나의 표현을 직설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곳인 것 같아. 이게 뭐 자이든 타이든 아무튼 표현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오고 맞아. 하니까 어떻게든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밤마다 그 소리 알지? 벨소리 같은 거 이상한 거 덜덜 떨리면서 또 몇 번 해야 돼. 나는 누굴 좋아하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안에 세트장 있잖아. 세트장에서 나는 놀랐던 거는 우리가 마이크를 차고 다닌다는 사실도 참 너무 오래 차서 그런지 아니면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걸 찼다는 걸 자꾸 잊을 때가 있고. 나도 진짜 처음에 우리 이제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카메라가 되게 많이 보였거든. 그래서 와 여기 엄청 카메라 많다 이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그게 안 보여. 맞아. 그래서 그냥 진짜 우리의 얘기들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좀 스스로 놀랐던 것 같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스며든다가 맞는 건가? 카메라가 스며든다? 그런 느낌? 맞아. 그런 느낌이고 심지어 이제 초반에는 카메라가 좀 보였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팰리스 위크라 그래야 되나? 거기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벽 안에 계셨잖아. 그래. 감독님들. 무슨 우리는 유리처럼 거울처럼 보였는데? 거울로 보였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막 맞아 촬영하고 뿅뿅하고 나오시고 그 좁은데 맞아. 그것 때문에 이제 다들 솔직한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진짜 그때는 다들 핸드폰 사용도 못 하고. 맞아. 진짜 그 핸드폰도 안에서. 걷어가니까. 핸드폰 걷어가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나는 누구랑 만나는 게 좋지. 그러니까. 근데 아까 이제 상경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일에만 계속 이렇게 있다가 여기 와서는 그냥 나의 어떤 감정에만 오로지 이제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잖아.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어. 되게 좋았다.
아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전략 어떤 전략으로 임할까 했는데 지금 계속 옛날 얘기하면 전략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약간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 내가 정말 여기서 진짜 나는 방송 필요 없어. 나는 딱 내가 원하는 사람만 딱 찾고 끝낼 거야. 그러면 그냥 뭐 마음에 드는 사람 이제 직진한 다음에 빨리 그냥 떨어져야 될 것 같아. 탈락 그냥 빨리 해야 될 거다. 왜냐면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또 왔다 갔다 하고 막 또 안에 사람 있고 이러면 마음도 흔들리고 상대방도 흔들릴 수 여러 가지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빨리 그냥 같이 탈락하는 게 맞지 않나. 아 근데 그거는 이제 같이 탈락한다는 그 정도의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 맞아. 이제 이 사람이랑 꼭 만나고 싶고 그래서 같이 나가서 잘 만나자 정도의 이제 확신이 있으면 그런 일을 하겠는데 나도 원래 많이 만나봐야 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형도 그렇겠지만 맞아. 안에서 보는 그러니까 정도의 시간 그게 너무 짧긴 했어. 너무 짧으니까 뭐 사실 짧고 대화할 시간도 너무 없었어. 그래서 그게 적으니까 약간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지 일단 이제 확신을 가질 때까지 대화를 자꾸 하려고 노력은 하겠는데 맞아. 그럼 직진을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처진산 보고 마음에 들어서 직진을 계속 했다고 해봐.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지는 모르는 거잖아. 맞아. 나도 상경이처럼 빠르게 이렇게 누구한테 마음이 훅 가거나 이러진 않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좀 힘들었어.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된 선택을 이제 해야 되고, 근데 그 선택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막 떨어지고,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뭐 붙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진짜 컸던 것 같아. 내 감정이 뭐지? 약간 이런. 여기도 인기 엄청 많았는데 안 나왔잖아. 저는 근데 좀 그 편집이 좀 많이 되긴 했어. 나는 그 3라운드 때 스피드 데이트였나? 스피드 데이팅 스피드 데이트 그때 몇 표 받았지? 8표 받긴 했어. 여기가 그냥 진짜 1등이었어요. 그때 근데 현중이랑 그때 공동 1등 했었어. 맞아. 그렇게 그때 현중이랑. 여기 제일 잘생긴 분 내가 모셨는데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제 만약에 내가 정말 그래 이거 방송이야 나 분량만 원하겠어 라고 한다면 이거는 직진이 맞다. 직진하되 근데 이제 그 뭐랄까 감정 표현을 되게 풍부하게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아. 뭔가 좀 이렇게 꽁냥꽁냥 이런 것보다 진짜 더 딱 직접적으로 더 뭔가 풍부한 표현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너무 예쁘다. 약간 너무 잘생겼어요. 뭔가 이런 것들 많이 해줘야 되지 않나. 네. 형은 어떻게 커플 팰리스를 접하게 돼서 이제 출연하게 됐는지. 나는 내가 지원했어. 그 지원 공고를 이렇게 인스타인가 어디 냈는데 이제 친구가 그걸 나한테 보내준 거야. 여기 한번 나가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봤지 커플 팰리스를.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상상 많이 하잖아. 우리 이렇게 연애 프로그램 보면서 이 사람에 몰입해서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은데 뭐 저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상상을 많이 하는데 뭔가 여기서도 되게 재밌는. 그리고 여기 인원이 많잖아. 내 이상형이 누굴지,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더 확연하게 한 번에 보니까 확연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좀 자기를 아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쨌든 나가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 사실 그거 이제 가장 큰 고민은 처음에 트레인 때 우리 막 장기 자랑하고 막 뭐 그냥 모두가 보는 앞에서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러울 수도 있잖아. 그치. 되게 부끄러울 수 있잖아. 막 거기서 이제 나갈지 말지 지원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난 그냥 보고 어쨌든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그냥 바로 지원했던 것 같아. 그 장기자랑 비하인드 얘기 좀 해줘. 아니 사실은 내가 그것도 사실 이거는 내가 감사해야 돼. 왜냐면 나 그때 되게 많이 틀렸어. 그래서 계속 다시 한 3번 다시 한 것 같아. 근데 그때 너무 떨리고 원래는 이제 악보를 보고 하는 거였어. 그 이제 악보 보고 이제 그 소나기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진짜 딱 하루 전날 뭐 작가님 연락 와가지고 영택님 악보 보시지 않는 걸로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근데 나는 이 노래를 평소에 내가 이제 즐겨 부르고 즐겨 치던 노래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악보 보고
그래 가서 해야겠다 이러고 극적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루 전날 보지 말라고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악보 있어야 돼. 제 생명줄이어야 돼. 안 됩니다. 악보는 종이에 얼굴이 가리나?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 뭔가 좀 이렇게 그림을 예쁘게 담고 싶은데 막상 이제 뭐 딱 이렇게 봐보니까 그게 아니었나 봐. 어쨌든 뭐 어찌저찌 해서 되게 많이 틀렸지만 그래도 또 그 틀린 부분도 예쁘게 또 편집해 주시고. 근데 잘한 부분도 잘한 부분인데 솔직히 거기 있던 사람들의 생각은 틀리지만 귀엽다. 약간 진짜 떨리고 그런 걸 이제 러프하게 다 보이니까. 너무 떨렸어. 그래도 나름 뭐 공연도 나도 했었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도 했었는데 거기는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이분들이 나를 또 이제 선택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게 또 왔다 갔다 되다 보니까 되게 가시적으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진짜 한 심사위원 이렇게 50명이 게다가 내 앞에 있는 것도 아니야. 나 무대 여기 있으면 요렇게 양옆으로 계셨었잖아. 맞아. 양옆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나 여기서 건반 정가운데서 너무 떨렸지. 나 땀 뻘뻘 막 덜덜덜 떨면서 피아노 쳤어. 그게 내가 바로 다음번인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노래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번만 핏버튼 눌러줘. 나 그거 내 최애 노래잖아. 그런데 수능 전에 들으면 안 돼요. 자꾸 수능 금지송이라 그래갖고 괴로워 진짜로. 아니 근데 나는 진짜 상상도 못했던 게 있는데 그게 한 달 전에 내가 독감을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감기가 났는데 2주 동안 아프고 났는데 기침을 안 멈추는 거야. 근데 소녀 상경이시네요. 진짜 걱정했던 게 노래를 하려고 그러면 계속 기침이 나오는 거야. 중간 소절에 꼭 기침 나오는 한 부분이 있었어. 여기까지 하면 여기에 꼭 기침이 나와. 쿨럭쿨럭 그 다음에 다시 노래를 해야 돼가지고 진짜 그때 일부러 올라가기 전에 일부러 더 기침을 한 다음에 하고 올라간 거구나. 이제 더 이상 이제 아예 반응이 안 나올 때까지 기침을 해보자 막 이래갖고 엄청 기침을 일부러 안 보이는 데서 하고 막 그래서 올라갔던 기억이. 근데 그거를 그 자료화면으로 이렇게 쓰셨잖아. 편집해가지고 소녀 상경 막 이러면서 아파요 막 이러면서 힘 근데 없어요. 진짜 사실 나의 원래 모습이니까 잘 담아주신 거지. 그치. 원래 나의 모습을 너무 잘 담아주신 근데 거고. 되게 재밌었어 보면서. 그래서 오히려 나 보면 엄청 웃었잖아. PD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 우리 출연자들끼리 만났을 때 누가 밥을 사는지. 우리 자주 만나잖아. 그치. 근데 이거 보통은 더치로 하지. 진짜 칼같이 카카오페이 딱 해가지고 무슨 34,263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나눠지고 그렇게 근데 상경이가 살 때도 되게 많았어. 나 상경이한테 좀 많이 얻어먹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잘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라. 뭔 소리세요? 진짜. 제가 많이 얻어먹었어. 밥 사주는 사람이 형입니다. 형. 그러니까 내가 일이 바빠서 다들 모이는 시간에 조금 늦을 때가 많고 그러니까 되게 미안하니까 그걸 어떻게든 만회를 해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있고 이제 그냥 다 같이 밥 먹으니까 내가 사고 싶을 때도 있고 창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카카오 n분의 1 페이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거 진짜. 근데 그거 되게 신기한 게 막 몇 원 부족하면은 n분위 할 때 그러면 카카오에서 내주는 거 알아? 진짜? 뭐 원단위 절사 뭐 이런 게 얼마 단위 절사 이런 게. 만약에 10,000원인데 3명이야. 그럼 333333333 있잖아. 1원. 그럼 1원 내줘. 그런 게 있구나. 애용을 좀 많이 해야겠고. 되게 근데 이거 카카오 광고 같은데. 근데 아무튼 일단 이제 여기까지 모셨으니 인간 권영택에 대하여. 권영택에 대하여 이제 좀 물어볼게. 좋습니다. 그 화제가 된 릴스 짤이 있는데 뭐지? 한 달에 카드값 900만 원 쓰는 남자. 나 이거는 나도 되게 내 해명을 하고 싶었어. 댓글에 보면 사치담이다 막 이렇게 본인의 연봉보다 더 많이 쓴다 막 이렇게 나오는. 근데 이거는 그거 진짜 연봉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소개됐을 때 연봉 얼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카드 값이 이렇게 나오고 이랬는데 사실 상경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게 우리는 사업을 하잖아.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업 소득 금액인 거지 연봉의 개념은 아닌 건데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제 연봉으로 이제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제 연봉도 연봉인데
나는 그 사업 경비 포함이잖아. 그 800, 900이라는 맞아, 금액이. 맞아. 그래서 사실 영택스가 쓰는 돈은 그 실제로 자기가 쓰는 돈은 얼마 안 되잖아. 그치. 나 그것도 실제로 얘기를 했어. 100만 원이가 어. 2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아? 200 100, 정도 200 정도. 진짜. 그게 왔다 갔다 하죠. 어. 네, 이게 경비가 포함된 음. 거였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그 봤을 때는 아마 경비 포함됐다고 그 한마디가 나온 것 같거든. 맞아. 했어. 릴스에 하긴 나왔는데 했는데, 그거를 이제 선뜻 이제 경비가 얼만큼인지 잘 알기가 쉽진 않았던 것 같아. 맞아.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치. 이제 인간 권영택은 이제 사치남이 아니다. 저는 사치남이 아닙니다. 이걸로 결론을 내는 걸로. 그 영택스가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됐는지. 사실 원래 전공을 들었을 때 전혀 다른 거였어가지고. 맞아. 이게 와 이렇게도 하는구나 한 생각이 들었어서. 맞아. 얘기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나도 사실은 좀 상경수도 마찬가지로 원래 또 골프를 이렇게 하시다 갑자기 또 의사 선생님이 되셨잖아요. 나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제 경영학을 이제 전공을 했고 사실 회계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학교 고시원에 들어가서 막 이제 공부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슈퍼스타 K라고 한창 너무 유행하던 아저씨 같잖아. 슈퍼스타 K라고 얘기하면 근데 맞는 얘기지. 그때 그치? 당시 이제 막 허각 무슨 뭐 존박 막 그 울랄라 세션 막 그치. 그때 당시에 그게 막 한창 하는데 근데 그걸 보는데 되게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야. 근데 옛날부터 이렇게 뭐 노래하고 이런 걸 좋아했었어. 노래도 좋아하고 음악 듣고 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막 학교 축제 나가서 막 노래하고 이런 것도 좋아했는데 막 그런 걸 보면서 뭔가 되게 두근두근 거리고 나도 뭔가 나가서 저렇게 하면 되게 인생이 좀 재밌겠다, 즐겁게 이렇게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 근데 그게 처음엔 그냥 조그맣게 내 마음속에 그냥 자리 잡고 있고 그냥 생각 없이 다시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내가 주체하지 못할 만큼 그 생각이 커진 거야. 그래서 그때 막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가 한 26, 7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거의 좀 사실 좀 음악하기엔 늦은 나이거든. 그치. 왜냐면 다들 막 중학교 때부터 하고 하니까 그치. 늦은 나이인데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 그때 막 되게 막 많은 분들께 조언도 듣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 그냥 내가 죽기 전에 딱 이렇게 병실 이렇게 누워 있어. 나 이렇게 막 그 손자 손녀들 막 내 아들 딸 이렇게 있어. 그래서 막, 막 아프군 막 이러는 있는데 만약에 딱 그 직전에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거 아니야. 돌아봤을 때 음악을 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뭐 회사원이 됐건 아니면 뭐 회계사가 됐건 해서 일을 해서 했다면 그냥 정말 후회 없이 딱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의 그 후회가 어쨌든 간 남을 것 같은 거야. 그래도 도전이라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 두더라도 그래도 건드려 보기라도 할 걸 뭔가 이런 그 후회가 인생에 남을 것 같은 거지. 그래서 그냥 해보자 이러고 그때 그냥 무작정 시작을 했어. 어떻게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한강 가서 막 버스킹하고 갑자기 그냥 진짜 나 홍대에서도 버스킹하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되게 그런 장소고. 맞아. 근데 맞아. 형 MBTI가 뭐야? 나는 나 좀 바뀌는데 나 지금은 ISTP. 그러니까 ISTP 잠깐만. 그 영택스 ISTP인데 어떻게 그 죽기 전에 그 상상을 이게 그 나의 그 진로와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럴 땐 또 상상을 해요. 이게 약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이게 상상이 아니라 약간 어떤 뭔가의 준비를 위한 시뮬레이션 같은 거구나. 그치.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근데 상경수도 이런 상상을 되게 하지 않았었어? 나의 계기라고 하면은 이제 운동을 하다가 되게 어렸을 때 결정한 거야. 되게 어렸을 때. 운동을 그만두면서 그러면은 무슨 직업을 다른 걸 하면은 좀 내가 행복하게 뭔가 보람차게 살까 싶었는데 뭔가 베푸는 걸 하고 싶긴 했었어. 그래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세 개였어. 하나는 요리사요, 하나는 선생님이요, 그 다음에 의사. 셋 다 괜찮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영택스가 그 지금 말했던 울랄라 세션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때 존박씨 뭐 허각씨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가슴을 뛰게 했을지언정 그 내가 목표로 하는
아니면 따로 영감을 받는 아티스트는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야. 아, 그치. 나는 처음에 내가 딱 그 노래를 듣고 약간 충격 먹었던 그런 게 있는데, 나는 그 김건모님 노래를 그 이소라의 프로포즈였나 그런 그 프로그램에서,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도 이제 유튜브인가 이런 데서 딱 건만 하면서 그대는 뭐 나만의 여인이야 하는데 벌써 그냥 온몸에 소름이 딱 돋고 여기서 게임이 끝난 거야. 그래서 와, 이거를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 그 감정을 확 느끼고, 뭔가 이런 물론 내가 김건모님이 될 수도 없고 그런 스타일의 노래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감정을 이렇게 좀 남한테 이렇게 전달하고 싶다, 표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때 좀 들었던 것 같아. 그러면은 형, 그거는 이제 약간 나에게 영감을 처음에 어떤 비기닝으로 크게 줬던 아티스트 분이신 거고, 그러면 현재 어떤 음악을 만들거나 아니면 현재 이제 따라가는 이제 아티스트들, 참고하는 아티스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특히 가사를 나는 되게 좋아하는데, 박원님이라고 있어. 노력이라는 노래가 있거든. 근데 그 노래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나는 내가 S여서 그런가 봐. 내가 현실적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현실적인 그 가사를 보면 막 그런 데서 공감이 많이 돼. 지금 이거 찾아봤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넌 오늘보다 내일 날 더 사랑한대, 난 내일보다 오늘 더 사랑할 텐데 라는 구절인데,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은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데, 나는 오늘 사랑하고 내일 사랑하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사랑이 점점 작아지는 거지. 근데 요 구절이 난 너무 좋았어. 그래서 요거 듣고 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또 하는구나. 요즘은 F인데. 요즘은 F인데. 다시 한번 해볼까? 검사를. 빨리 한 소절 해줘. 이게 노래? 한 소절만 해줘. 넌 오늘보다 내일 날 더 사랑한대, 난 내일보다 오늘 더 사랑할 텐데 라는 나는 여기서 소름이 돋는데 아직 그 김건모님의 소름을 느꼈던 나는 여기서 소름이 돋는데 그런 노래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약간 고정 단골 질문? 고정 단골 질문. 그런 건데, 이제 인생이 바뀐다면 우리 둘이 둘이 인생이 바뀐다면 약간 어떤 식으로 살고 싶은지, 나는 어떨 것 같은지. 매일 포텐자 내가 막 임모드 포텐자 뭐 리주라 막 그리고 맞고 좀 부어있는 상태로 골프 치고 너무 좋은데요? 좀 빨리 바꿉시다. 아니 근데 나는 뭔가 이렇게 나도 이제 음악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 내가 지금 하는 직업이 당연히 좋은데, 그치, 이게 맞는 것 같아.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다. 근데 이게 뭐랄까, 또 이게 내가 노래방 가고 노래하는 걸 내가 너무 좋아했거든. 근데 이게 또 직업이 되니까 오히려 이 일이 난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 하나가 사라진 것도 있긴 하더라. 오히려 내가 만약 음악을 직업으로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냥 취미로 냅뒀다면 나는 진짜 정말 즐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고 뭔가 상업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대중들의 생각, 뭐 트렌디한 거 막 여러 가지 고려를 또 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내가 뭐 제작한 음원이나 우리 회사의 아티스트들이 제작한 음원이 잘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것들까지 또 막 들어가다 보니까 또 책임감이 생기고 또 그런 게 있더라. 또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 나는 그런 게 있어요. 의학이 처음엔 재밌기도 했고 지금도 재밌긴 하지만 약간 그 재밌는 핀트가 조금 다르거든. 원래는 이제 의학이라는 걸 알아서 신기하고 재밌었고 인체에 대한 것도 궁금했고 그런 병리나 아니면 생리에 대해서 되게 재밌다라고 느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직업이 돼서 넘어가다 보니까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 근데 어떤 그거를 넘어가니까 약간 힘든 와중에서도 요거를 해서 재밌다, 이 일을 해서 재밌다라는 게
드는 계기들이 뭐 한 번씩 딱딱 있거든. 그래서 형도 그런 게 있지 않아? 약간 맞아 있어. 그냥 취미로서의 재미가 있다면 약간 책임감과 그런 걸 넘어서는 어떤 이제 재미나 그런 게 있잖아. 있지. 어, 맞아. 이렇게 뭔가 뭐 공연하고 이제 공연 또 봐주신 뭐 팬들 분들이나 이렇게 막 DM 같은 게 오기도 아니면 이렇게 편지 같은 걸 이렇게 써서 주시기도 하고 하거든. 그런 거 읽으면 너무 감동이야. 그럴 때 막 되게 또 보람도 느끼고 여러 가지 또 그런 게 있지. 그게 진짜 힘이 되는 거야. 사실 나도 열심히 피부 시술하고 반짝반짝해지면 기분이 좋긴 해. 필러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모양 딱 잘 나왔을 때 막 이렇게 거울 보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그때도 되게 좋고. 나 열심히 받고 있잖아 지금. 나 되게 좋아졌어. 지금. 근데 나 진짜 좋아졌어. 그래 내가 좋아진다 했잖아. 너무 만족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세수할 때마다 피부가 좀 좋아졌는데. 직업으로서 일을 하면 형이 말한 대로 취미로서의 음악을 할 때와 아니면 직업으로서의 음악을 할 때 내가 접하는 게 분야나 세계가 전혀 다르잖아. 맞아. 전혀 다르니까 이제 이쪽에서 새로 알게 되는 즐거움들이 있는 것 같거든. 맞아. 의료, 그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의료 쪽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나는 처음엔 이제 책에서의 재미를 찾았는데 이제 임상이나 아니면은 여기 환자분들이 오셔서 실제로 얘기하는 것들을 찾아보고 여기서 느끼는 재미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취미로만 뒀으면 몰랐었던, 왜냐면 그만큼 취미는 그만큼 깊게 파질 못하잖아 또. 그치. 실전에 또 쓰지도 하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또 내가 여기를 직업으로 택함으로 인해서 더 깊게 이 분야에 알고 또 여기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또 이렇게 커넥션도 갖고 이런 것들이 또 거기서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이제 인간 권영택 그리고 영택스의 본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나랑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제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것 같으니까. 사실 나도 이제 음악을 또 만들기도 하고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회사를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 레이블 이제 제작을 하고 이나트 뮤직이라는 회사로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 이제 뭐 마인드 유, 뭐 소각소각, 뭐 문빛, 나 뭐 플랫9 뭐 이런 친구들이 또 있어. 활동을 하고 최근에 이제 자사 레이블을 하나 만들었어. 좀 브랜딩 스토리를 좀 새롭게 하고 싶어서 새로 만들어서 지금 이제 오드솝이라는 레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좀 새롭게 좀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하나 했지. 그거에 그럼 그 새로운 스토리는 뭐야? 좀 알려줘. 미리 여기서 스포일러 하면 안 되는 건가? 그게 이제 어드라고 ODD라고 이제 이상한 약간 좀 뭐 특이한 약간 요런 뜻이고 이제 솝은 비누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국말로 보면 그냥 이상한 비누 이런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밤에 딱 이제 샤워 딱 하고 딱 자잖아. 그럴 때 뭔가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뭐 먼지도 씻어내고 여러 가지 막 감정들 지친 것들도 씻어내고 이렇게 하잖아. 뭔가 그런 음악이 좀 되고 싶었어. 이렇게 좀 힘든 감정들을 좀 위로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고 자기 전에 이렇게 다 씻겨 나가는 어떤 그런 거를 좀 담아내 보자. 예쁘다. 그런 느낌으로. 그 이나트 뮤직에서 같이 하는 아티스트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뭐 당연히 잘하니까 아니면 그 회사 컨셉에 잘 맞거나 아니면 이제 마음이 잘 맞으니까 하겠지만 맞아. 어떤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기준이나 방법 같은 게 있어. 나는 일단 첫째도 인성, 둘째도 인성. 일단 인성. 물론 나조차도 인성이 좋아야겠지만. 그치. 이제 같이 하는 분들도 그게 되게 중요하고. 왜냐면 이제 서로 같이 이거는 인간 관계의 어떤 서로 그런 일이다 보니까.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실력적인 면은 나는 그냥 몰입도를 봐. 이 친구가 실제 이렇게 공연을 뭐 예를 들어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한다. 나도 모르게 그냥 빠져드는 거. 그러니까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사람한테 빠져드는 알 수 없는 매력 같은 게 또 있잖아. 그 아티스트들은 그런 매력이 되게 중요하더라고. 왜냐면 또 우리는 보컬의 역량이 엄청 무슨 막 허각 막 이런 분들처럼 엄청 막 우와 질러대거나 편곡이 막 빵빵하게 막 아이돌곡처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몰입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그 아티스트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는구나. 수상적이긴 하지만 좋은 기준인 것 같아. 맞아. 아마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좀 그러는 것 같아. 그러면은 혹시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인성이 별로야. 어렵다. 근데 이거 정말 회사마다 그런 게 다 있다. 뭐 어느 진짜? 회사는 진짜 실력만, 나는 뭐 인성 필요 없다. 실력만 딱 보는 회사가 있고, 어느 회사는 실력은 키워진다. 인성이 먼저다. 이런 회사가 있는데 난 아무래도 그래도 후자인 것 같아. 그래? 왜냐면 비욘세 씨 왔어. 비욘세 씨. 아리아나 그란데 씨의 성량이 왔어. 근데 완전 막 내 맘대로야. 막 그러면은 이거 만약의 게임이잖아. 이거 힘든데. 원래 이런 거 해줘야지. 근데 그치. 근데 뭐 아리아나 그란데님이나 비욘세급이면 그냥 내가 절 드리면서 해야지. 내가 엎드려서 이렇게 해야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좀 그 인성이 먼저일 것 같지만, 왜냐면 내가 이제 음악을 하게 된 것도 뭔가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돈 벌려고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돈보다는 그냥 내가 좀 삶에 대한 어떤 그 후회가 남지 않는 만족감, 이런 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 말했던 그거랑 그래, 좀 일맥상통을 하는구나. 이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할 때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뽑는데 비욘세님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야. 형 그런 데서 주장을 굽히면 안 돼. 그래? 굽히면 안 돼. 오케이. 형 그러면은 노래를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비법,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지 비법 같은 게 있나요? 근데 이건 진짜 좋은 팁 하나 있는데 자기의 목소리를 많이 녹음해서 들어라. 여기가 좀 있는 것 같아. 객관화가 잘 안 되거든. 내가 이제 노래를 부르고 내가 노래를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부르는 거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내 감정에 취해서 이게 잘 안 돼. 이게 그래서 내 노래를 내가 녹음을 하고 하루 자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아침쯤에 이제 내 감성 취향 없을 때 막 좀 이럴 때 한번 내가 들으면 내가 이게 아니구나. 요런 데서는 좀 이렇게 불렀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했으면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걸 진짜 추천해. 되게. 그러면은 녹음하고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에 그 정신 멀쩡할 때 한번 들어봐라.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은데. 되게 수치스러워. 근데 사람은 이게 실패는 또 성공의 어머니. 뭔지 알지? 내가 하려고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 잠깐 들었는데 벌써부터 먹먹해. 그렇지. 되게 어려운 거구나. 새벽에 듣는 걸 가장 피해야 돼. 감성 충만할 때 들으면 안 되고 아침에 딱 이제 아침 먹고 그냥 좀 출근 전에 한번 맞고 그러면 이제 성장이 성장할 수 있어. 형이 그러면은 음악에 몸을 담근 게 몇 년 정도 된 거지? 거의 10년 됐지? 사실 이게 물어볼 이유가 있나 싶긴 한데 지금 기억을 가지고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이나트 뮤직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 건지, 물론 이제 어떤 이제 운영 능력이라던가 그런 거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치. 어떤 거기에 담겨 있는 철학이나 아니면 방향성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게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근데 나는 그거는 안 바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의 어떤 운영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는 확실히 뭐 그때는 시행착오도 많았을 거고 하니까 뭐 있겠지만, 철학은 나는 사실 이나트 뮤직의 뜻이 공감 가는 음악이거든. 사실 그래서? 다 공감과 위로 뭐 이런 쪽인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쪽이. 그래서 이나트도 뭔가 이 사람의 마음속을 이제 공감과 위로를 주는 음악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나트 뮤직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 철학은 나는 사실 지금도 마음에 들어. 그래서 오드섭도 어떻게 보면 그것과 맥락을 이렇게 좀 이어가는 형식에서 조금 세련되게 만든 부분인 거고. 그래서 나는 10년 전으로 돌아가도 똑같을 것 같아. 똑같이 좀 더 잘할 수 있겠네. 그럼 더 잘하지 않을까?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야, 이제 날라오르면 되지. 이미 날고 있겠지만. 그치. 대망의 이제 노래 한 소절인데, 이제 아까도 내가 시켰지만 이번에는 소나기를, 진짜 이게 왜냐면은 나는 정말 그 선업티를 정말 열심히 봤어. 나도. 변호성님이 부르시는 맞아. 소나기입니다. 변호사 아니 무슨 소리 하지? 지금 갑자기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깜짝 놀란다 지금. 그냥 짧게 뭐 그래. 완전 지금 무반주기 때문에. 그대는 선물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홀로선 세상 속에 그댈 지켜줄게요. 어느 날 문득
소나기처럼 내린 그대지만 오늘도 불러봅니다. 내겐 소중한 사람. 네, 이렇게. 나는 근데 되게 내 꿈이 있어. 난 사실 막 뭔가 이렇게 그 강남에서 이렇게 딱 빌딩 딱딱 해가지고 딱딱 뭔가 멋있는 그런 느낌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그냥 뭔가 빌라 그리고 앞에 그냥 마당 있고 그런 데서 이제 같이 음악 거기 1층 막 카페 있고 그냥 2층 3층 이제 그냥 회사 뭐 이렇게 좀 하고 애들 그냥 놀러 와가지고 같이 음악 작업하고 그냥 뭐 커피 마시면서 그냥 수다 떨고 뭐 이런 게 되게 내 꿈이야. 10년 후에는 그래서 좀 그런 걸 그리면서 그 10년 후에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회사를 처음 세웠던 그 철학이랑 정말 계속 비슷하게 가네. 그런 거네. 정말 그런 거 그러니까 같아. 형이 음악을 사랑해야 나올 수 있는 것 같아. 맞아 진짜. 그런 모습이구나. 놀러 와 그때. 자주 놀러. 제발 지금도 초대 좀 놀러 해줘. 오는데. 진짜 앞에 마당 생기고 그러면 내가 맞아. 고기 사갈게. 좋다. 내가 고기 최고, 사가고 최고. 나 진짜. 이제 DIY 잘해. 네. 그러니까 이제 형 그러면은 내가 노래를 한번 배우러 갈게. 형. 좋아. 진짜 가서 그 저 노래를 빡세게 좀 디렉을 혹시 받아도 괜찮을까? 아쉬워. 한 10번으로 멈춰줘. 10번으로 오케이. 약간 나도 이제 그 일반인이니까 약간 네.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시면. 오케이. 너무 대표- 좋습니다. 대표님 무섭네요. 이거 맛있는 거 사들고 가야겠네. 일할 때 또 칼같이 또 이렇게 완전 멋있긴 해야 한데 되니까. 내가 너무 재밌겠다. 일단 핏버튼 눌러줘. 그걸 해야 될 것 그거는 같은데. 해야죠. 그거 해야 됩니다. 마지막인데 이제 벌써. 신나게 떠드느라고 맞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얘기하긴 해. 이번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어떤지 기분이 좀 어때? 우리가 사실 이거 마이크 차면 그 느낌이 있잖아. 그치. 방송 그 커피페이스 촬영할 때 끼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 그치. 뭐 긴장도 되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그냥 상경스랑은 너무 또 우리 또 친하고 평소에도 자주 얘기하고 하니까 진짜 그냥 수다 떠는 느낌으로 얘기했고 나는 너무 재밌었어. 진짜로 나도 와줘서 진짜 고맙고. 아닙니다. 일단 이제 또 앞이니까 이제 우리 자주 보겠지. 그러니까 저희 걸어서 뭐 한 10분 거리잖아요. 회사 서로 그치. 왔다 갔다. 뭐랄까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해. 제가 잘 부탁해야죠. 잘 오늘 부탁드립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